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중간 기말고사 대비 문제 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는 42쪽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날이 흐린 것 같습니다. 아마 저기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기압, 상승 기류, 반시계 불어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해 줬죠. 재미없는 것 같습니다. 1번 지구의 대기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1번 우회권에 속한다. 처음 들어보는 말이죠. 기권에 속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설명을 해줄까요?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요. 지구는 단단한 암석으로 되어 있는 암석권, 권체가 들어가면 공간이라고 이야기해 줬죠. 자, 그리고 표면에 물이 많죠. 수권. 자, 그리고 공기로 되어 있는 부분 기권.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고요. 이 바깥쪽에 있는 부분을 바깥 외자를 써서 외권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대기라고 하는 것은 기권에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질소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맞는 얘기죠. 질소와 산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3번 수한다. 맞는 설명이죠. 높이 올라가면 중력이 작아지니 공기가 적겠죠. 4번 지구의 대기는 지표면으로부터 약 1000km이다. 1000km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5번에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를 구분으로 4개의 층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자,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구분이 되죠. 자, 그러면 Y축은 높이가 되겠고요. X축은 뭐였었죠? X축은 기온이 되겠죠. 자, 기온에 따라, 높이에 따라 기온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 둘, 낮아지는 층이죠. 자, 그리고 하나, 둘, 높아지는 층이 되겠습니다. 4개의 권으로, 4개의 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에서 3번 문제는 기권의 층상 구조, 기권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위 그림에서 대류가 나타난 층을 모두 고르시오. 대류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대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디죠? A와 C가 되는데 대류가 어떻게 일어나죠? 아래쪽에는 기온이 높고요. 위쪽에는 기온이 낮죠. 자, 그러면 고기압, 저기압에서도 배웠지만 해륙풍에서도 배웠었죠. 기온이 높으면 가벼워서 상승하겠고요. 기온이 낮으면 무거워서 하강을 하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채워준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런 모양을 대자라고 이야기해 주고 흐르니까 뉴자를 붙인다. 자, 그리고 이런 대류가 일어나는 공간이니까 이 공간을 뭐라고요? 대류권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온이 낮아지는 A와 C에서 대류가 일어난다라는 얘기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A하고 C하고 다른 점은 뭐였었죠? A에서는 수증기가 있다. 수증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기상현상이 발생한다. 날씨 변화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해 줬지만 중간권에서는 수증기가 없으니 어떻게 된다고요?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날씨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자, 3번 A에서 D층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A는 대류권이 되겠죠. 대류권에서는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공기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즉 뭐죠? 날씨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얘기죠. 맞는 설명이죠. 2번 B는 성층권이 되겠습니다. 오존층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오존층은 강한 자외선을 흡수하죠. 그래서
대륙권에서 낮아지던 온도가 성층권에서 높아지게 되는 이유는 오존층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10번 중간권이 되겠죠. 중간권에서는 유성이 관측될 수 있다. 자, 유성은 별이 흐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특징적인 건 몇 가지 더 기억하라고 했었는데 위에다가 한번 적어볼까요? 중간권에서는 유성을 하나 더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열권에서는 뭘 기억해 주라고 했었죠? 오로라 기억해 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번 답지 D. 열권에서는 바로 나오네요. 오로라가 나타나기도 한다. 맞는 설명이죠? 5번 낮과 밤의 기온차는 A층이 D층보다 크게 나타난다. 크다 작다 나오면 항상 뭐라고요? 부등호 하시라고 했습니다. A가 크다라고 했습니다. 대륙권이 열권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틀린 설명이죠. 왜냐하면 열권은 공기가 희박하니 온도가 올라갈 때는 급격하게 올라가고요. 내려갈 때는 급격하게 내려가겠죠. 그래서 차이가 크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틀린 것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평형에 대한 그림인데요. 태양 복사 에너지를 100이라고 했을 때 지구의 복사 평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은 자, 지구의 반사율은 30이다. 자, 그림이 좀 잘 보이지가 않죠? 반사율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에서 반사되는 양과 지표면에서 반사되는 양, 이 양인데 이게 얼마라고요? 30이다라는 얘기죠. 기억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특별히 반사되는 정도라고 해서 반사율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기억이 맞았으니 1번, 3번, 5번 중에 답이 있겠네요.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가 흡수한 복사 에너지 일부는 다시 지표면으로 방출된다. 자, 맞는 설명이죠? 이것 때문에 지구는 어떻게 된다고요? 온실처럼 따뜻하다, 온난화가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림에서는 이 부분이 되겠죠. 자, 디귿, 니은도 맞았으니 3번, 5번 중에 답이 있겠습니다. 디귿, 대기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은 지표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보다 많다. 자, 대기가 흡수하는 량은 지표가 흡수한 태양 복사 에너지량보다 많다. 자, 그림이 좀 잘 나와 있지 않은데 여기가 20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표면으로 향해 있는 화살표가 50이 되겠죠. 그러면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100이라고 했었을 때 대기에서 흡수하는 게 20이고 지표면에서 흡수하는 게 50이다. 더하면 총 얼마를 지구는 흡수하죠? 70을 흡수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30은 반사한다라고 이야기해 줬죠. 자, 그러면 지구도 얼마만큼을 방출할까요? 네. 받은 만큼, 즉 70만큼 에너지를 방출한다라는 얘기죠. 복사 평형, 온도 일정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대기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은 얼마죠? 20이고요. 지표면이 흡수하는 양은 얼마입니까? 50이죠. 잘못 표시했으니 정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지구의 평균 기온의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평균 기온의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네요. 자, 보기 기억.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화는 화석 연료 사용과 관련이 있다. 맞는 설명이겠죠?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기억이 맞으니
1번, 3번, 5번이 답지가 되겠습니다. 니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와 평균 기온은 대체적으로 비례한다. 그래프를 볼까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평균 기온도 비슷하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니은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번, 5번 중에 답이 있겠네요. 디귿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경우 극지방에 분포하는 빙하의 면적은 증가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온난화라는 얘기는 뭐죠? 온실처럼 따뜻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온도가 높아지면 빙하의 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네요.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와 수증기량 곡선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지겹게 본 거였었죠? 포와 수증기량 곡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곡선이 뭐라고요? 수증기가 꽉 차는 포화가 되는 양을 나타낸 곡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네요. A의 상대 습도는 100%다. 그림이 좀 잘 보이지가 않네요. A는 여기에 있습니다. 곡선에 있네요. 곡선에 있으니까 습도는 100%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2번 있을 점은 B가 C보다 높다. B가 C보다 높다. 잘 보이지가 않네요. 자, 여기가 B가 되겠고요. 10번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B에 있을 점은 어떻게 될까요? B에 있을 점은 기온이 내려가 곡선과 만나는 포와 100% 응결 구름 한 개 있죠? 그때 온도를 있을 점이라고 했습니다. C는요, 그대로 내려오면 되겠네요. 당연히 있을 점은 B가 높겠네요.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C와 D는 D는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D 위치고요. 자, 마저 표시하면 여기는 2가 되겠습니다. C와 D는 수증기량이 같다. C와 D는 수증기량이 같다. 자, C, D는 이렇게 Y축에 같은 거죠. 현재 수증기량이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4번 D는 2보다 포화 수증기량이 작다. 2가 크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D하고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의 포화 수증기량은 이렇게 올라가서 만나는 지점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온도에서 얼마가 있느냐라는 얘기겠죠. 자, 2는 여기에서 올라가야 되겠죠. 이 온도에서 꽉 차는 포화가 되는 양이니 2가 적다, D가 적다, 즉 2가 많다라는 4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등호를 항상 표시해 줘야 됩니다.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의 온도를 높이면 포화 상태에 도달할 것이다. 2의 온도를 높인다라는 얘기죠. 2의 온도를 높인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포화 곡선에서 점점 멀어지겠네요. 포화 상태에 도달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온도가 낮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포화 곡선 상대 습도 100% 응결 구름 한 개 있을 온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낮춰야 되겠네요. 5번은 틀린 설명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7번 비공기 2kg을 C공기의 온도로 냉각시켰을 때 응결하는 수증기의 양은 이라고 묻고 있네요. 위에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잘 보이지 않는데 조금 더 크게 한번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기는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가 비공기이고요. 옆으로 이렇게 가면 잘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수증기량은 얼마냐면 20g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비공기를 C공기는 어디에 있죠? 여기가 C입니다. C공기의 온도, 자, 온도도 좀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가 30도, 자, 여기가 몇 도냐면 15도가 되겠습니다. 자, 비공기를 C공기의 온도까지 냉각시켰을 때 응결되는 수증기의 양을 묻고 있습니다. 자, 어려워하지 마세요. 비공기는 현재 얼마가 있죠? 20g이 있습니다. C공기는 자, 여기도 좀 잘 보이지가 않는데요. 여기는 10입니다. C공기일 때는 얼마가 있으면 꽉 차죠? 10이 있으면 꽉 찬답니다. 자, 그러면요. 현재 20g이 있는데 C공기, 즉 15도에서는 얼마가 있으면 꽉 찬다고요? 10g이 있으면 꽉 찬답니다. 그러면 뺀 만큼은 어떻게 될까요? 응결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항상 기준이 얼마라고요? 기준은 1kg입니다. 그러면 1kg일 때 10g이 응결하는데 문제를 다시 한번 볼까요? 1kg이 아니라 얼마라고 해줬습니까? 2kg이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러면 자, 1kg일 때 얼마가 응결이 된다고요? 10g이 응결이 되니 2kg이라면 얼마가 응결이 될까요? 20g이 응결이 된다라고 적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으로 답을 선택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8번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을 알아보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가에서는 공기가 압축된다. 가는 기압 장치를 꾹꾹 눌러주는 거죠. 공기가 압축된다. 맞는 설명이고요. 2번 가에서는 공기의 온도가 상승한다. 맞는 설명이죠. 3번 나에서는 공기의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공기가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낮아진다, 하강한다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4번 뿌옇게 흐려진다. 온도가 내려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또 그려봅니다. 포화 수증기량 곡선 온도가 내려갑니다. 포와 곡선과 만나네요. 상대습도 100% 응결 구름 한 개 이슬 이때 온도 뭐라고요? 이슬점이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뿌려진다 맞는 설명이고요. 5번에 향연기를 조금 더 넣으면 더 뚜렷하게 관찰할 수가 있다. 응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응결핵이라고 이야기해 줬죠. 정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가 30도인 공기덩어리가 상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온도가 30도이다. 상승한다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지표에서 공기덩어리의 이슬점은 30도보다 낮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설명이죠? 온도가 내려가서 응결이 일어날 때 구름 안개 이슬, 이때 온도가 이슬인데요. 지표면은 30도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자, 근데 상승해서 단열 팽창 온도 하강 응결 구름 안개 이슬이죠. 그러니까 이슬점은 30도보다 낮다라는 설명입니다. 기억이 맞았으니 1번, 3번, 5번 중에 답이 있겠네요. 니은 높이 H에서 공기덩어리의 상대습도는 100%이다. 자, 높이 여기가 H입니다. 자,
어떻게 돼 있죠? 구름이 생겼죠? 그러니까 상대 습도는 100%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니은도 맞으니 3번, 5번이 답이 되겠네요. 디귿, 공기덩어리가 상승하는 동안 단열 압축이 아니라 뭐죠? 팽창이 일어난다. 디귿이 틀렸네요.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공기덩어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상승을 하면 어떻게 되죠? 구름이 생깁니다. 자, 이 과정을 뭐라고요? 단열 팽창이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다시 한번 또 적어볼게요. 그림. 자, 온도가 내려가면 포화 곡선과 만납니다. 포화. 상대 습도 얼마죠? 100%. 자, 응결이 일어납니다. 자, 이때 뭐가 생긴다라고 했죠? 구름, 안개, 이슬이 생긴다. 이때 온도 뭐라고요? 이슬점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 10번. 비나 눈이 내리는 과정에 대한 것이다. 빙정설과 병합설을 묻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비나 눈이 내리는 과정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가는 병합설이고 나는 빙정설이다. 맞는 설명이죠? 가에서는 구름의 온도가 여기가 0도인데요. 0도보다 낮은 곳에서 생성되니 구름 안에 전부 물방울로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쳐져서 비가 내린다. 나번은요? 나번은 여기가 0도인데요. 여기는 대략 마이너스 40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방울과 빙정이 있다. 빙정으로 물방울이 달라붙어 조금 더 정확하게는 수증기가 달라붙는 건데요. 빙정이 커져 내려오는 것이다. 맞는 설명이죠. 2번 가의 구름 속에는 크고 작은 물방울들이 서로 충돌하여 합쳐진다. 합쳐진다라는 얘기죠. 맞는 설명이고요. 3번 가에서 내리는 비를 따뜻한 비다라고 한다. 열대지방이니까 온도가 높으니 따뜻한 비라고도 이야기해 줍니다. 4번 나에서는 지표의 온도가 0도보다 낮으면 눈이 내린다. 맞는 설명이죠. 낮으면 눈이 내리고 높으면 높기 때문에 비가 된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5번 나는 열대지방의 강수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열대지방이 아니라 어디죠? 온대지방이나 한대지방에서의 강수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온대라네요. 참 죄송합니다. 중위도 지방, 고위도 지방에서의 비를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리첼리의 수은을 이용한 기압 측정 실험이 되겠습니다. 수은을 이용해서 토리첼리의 기압 측정 실험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A는 진공 상태이다 라고 되어 있죠.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실험을 할 때 어떻게 실험을 하죠? 유리관에다가 수은을 집어넣고 난 다음에 이것을 수은이 들어있는 수조에 거꾸로 넣는 실험이 되죠. 그렇다 보면 수은이 내려가면서 위쪽에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이 공간에는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가 되겠죠. 2번 이 지역의 기압은 1013 헥토파스칼보다 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옆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1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수은으로 따졌을 땐 76cm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는 77cm로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76보다 높은 것이니 기압도 1기압보다 높다라고 해야 되겠죠. 1기압은 헥토파스칼로 썼을 때는 1013 헥토파스칼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낮다라는 게 아니라 높다라고 해야 되겠죠. 틀렸고요. 3번 유리관을 기울이면 높이가 높아진다. 유리관을 기울이거나 굵은 것을 쓰던 얇은 것을 쓰던 변함이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4번에 수면에 작용하는 기압은 유리관 속의 수은 기둥이 누르는 압력보다 작다.
누르는 압력과 같다라고 해야 되겠죠? 수은의 면을 누르는 공기의 압력은 이렇게 점선을 잇는다면 이 힘과 같겠죠? 그리고 이것은 수은 기둥이 누르는 무게와 같습니다. 그래서 평형을 이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5번에 수은 대신에 물을 이용해 실험하면 높이는 77cm보다 낮은 게 아니라 어떻다? 높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은은 중금속입니다. 무거운 금속인데 물은 그에 비해서 가볍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이 있어야 평형을 이룰 수가 있겠죠. 옳은 설명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높이에 따른 기압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기압이라고 하는 건 공기가 많은지 적은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근데 지표면에서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공기가 적어지겠습니다. 왜냐고요? 중력이 작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3번 많이 어려워하는 해류풍에 대한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어느 해안지방에서 하루를 주기라는 건 뭐라고 이야기해 줬죠? 반복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바람의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네요. 기억, 가는 밤, 나는 낮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그림 한번 볼까요? 자, 가그림을 보면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이런 구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육지의 기온이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낮은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친절하게 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화살표가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언제죠? 밤이겠죠? 왜요? 바다는 천천히 냉각되니 육지보다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가는 밤, 나는 낮이다라는 얘기는 반대로 되어 있죠. 가는 낮이고요. 나는 밤이 되겠네요. 기억이 틀렸으니 1번, 3번, 5번은 답이 되지 않겠습니다. 니은. 자, 그러면 2번과 4번이 답인데 디귿이 공통으로 있으니 니은이 맞는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인 경우에 기압은 바다가 육지보다 높다. 바다가 육지보다 높다. 나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지 쪽에 공기가 많겠죠? 바다 쪽은 적겠네요. 그러면 육지 쪽이 공기가 많으니 고기압이고요. 바다 쪽이 저기압이겠죠. 자, 기압은 바다가 높다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했죠?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디귿도 한번 마저 보도록 할까요? 가와 나에서 바람은 바다와 육지의 가열과 냉각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이게 어려운 얘기로 뭐라고요? 비열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그림 그려볼게요. 육지는 빠르게 가열되고 빠르게 냉각이 된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바다는 천천히 가열되고 천천히 냉각이 되겠죠. 그러면 낮에는 어디가 기온이 높을까요? 육지가 기온이 높다라는 얘기고요. 밤에는 바다가 기온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4번 기단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A는 주로 겨울철에 영향을 준다. A는 시베리아 쪽에 있는 시베리아 기단이 되겠죠. 고위도 지방이니까 온도는 낮습니다. 자, 저온이고요. 육지에 있으니까 어떻다고요? 건조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2번 B는 한랭 다습한 성질을 띈다. 오츠크의 지방에 있다라고 해서 오츠크의 기단이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온도가 낮죠. 저온이고요. 바다에 있으니까 어떻다고요? 다습하다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3번 C는 고온 다습한 성질을 나타낸다. 10번 양쯔강 유역에 있다라고 해서 양쯔강 기단이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위도가 낮으니 온도가 높겠네요. 육지에 있으니 건조하겠네요. 고온까지는 맞았는데 뭐가 틀렸죠? 다습하다라는 게 틀렸습니다. 건조하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틀린 설명이고요. D, 4번 D의 영향을 받는 계절에는 폭염, 열대야가 나타날 수 있다. D는 북태평양 기단이 되겠네요. 북태평양 기단. 위도가 낮으니 온도가 높고요. 바다에 있으니 어떻다고요? 다습하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5번에 초여름에 비의 영향으로 동해안에는 저온 현상이 나타난다. 자, 앞에서 한번 봤었죠? 자, 동해안 지방 북쪽과 동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올 때 동해안 지방은 온도가 낮고요. 반대로 이쪽은 어떻다고요? 높새바람 팬 현상에 의해서 높아지는 고온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정답은 3번, 5번이 정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대저기압에 동반된 전선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기억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 전선 뒤쪽에 위치한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린다.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이동을 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파고들겠죠. 왜? 밀도가 크니까요. 자, 그렇다면 따뜻한 공기는 떠밀려서 상승을 한다. 상승하니까 뭐죠? 구름인데 수직으로 발달한 구름 쌓일 적은형의 구름이 생긴다. 비가 온다면 구름 아래 좁은 지역 짧은 시간 소나기 형태로 내린다라는 얘기죠.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기억이 맞으니 1번, 3번, 5번 중에 답이 있겠네요. 니은 나는 전선 앞쪽에 위치한 지역은 뒤쪽에 위치한 지역 기온이 보다. 자, 이게 문제가 조금 애매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전선 앞쪽이 뒤쪽보다 기온이 높다라고 된 건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전선 앞쪽에는 차가운 공기가 있겠죠. 그리고 전선 뒤쪽에는 따뜻한 공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공기가 이동하는데 밀도가 작으니 파고들지 못하고 경사가 완만하게 상승하겠죠. 상승하니까 구름인데 완만하게 옆으로 넓게 퍼진 구름, 층운형의 구름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비가 온다면 넓은 지역에 오랜 시간 동안 이슬비가 내린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전선 앞쪽이 기온이 높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높다라고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니은이 틀렸으니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디귿 전선의 이동 속도는 가보다 나가 빠르다. 나가 빠르다. 자, 차가운 공기가 파고들면서 이동하는 한랭전선이 온난전선보다 빠르죠? 그러니 디귿도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좀 오타가 많은 것 같네요. 1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반구이다. 등압선의 분포와 바람의 방향이다. 등압선의 분포와 바람의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은 자, 가 중심부에는 주변보다 기압이 높다. 자, 가는 보겠습니다. 바람이 들어오네요. 왜요? 공기가 적으니 저기압이 들어오겠죠. 나번은요. 공기가 많으니 고기압이니까 나가겠죠. 가의 중심은 주변보다 기압이 높다. 높은 게 아니라 어떻다? 낮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틀렸습니다. 1번이 틀렸으니 1번, 3번, 5번은 답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니은 나의 지상에서는 하강 기류가 발달한다. 자, 나번은 왜 고기압이죠? 공기가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으니 하강 기류이니 공기가 많아서 고기압이죠? 하강 기류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니은이 들어가니 정답은 4번이겠네요. 디귿도 마저 보겠습니다. 흐리거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것은 자, 가번이겠죠? 왜요? 상승 기류. 기억나나요? 상승 구름이 생긴다고요. 왜요? 단열 팽창에 의해서. 1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시간 간격으로 작성한 일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네요. 역시 그림이 좀 잘 보이진 않습니다. 가 그림에서 P 지역에는 소나리가 내릴 것이다. P 지점은 이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뭐죠? 온난 전선이 이렇게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온난 전선은 뭐죠?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를 파고들지 못하니 완만하게 상승하니 구름, 층운형의 구름이 생긴다. 넓은 지역에 이슬비가 내린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소나기라고 되어 있으니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기억이 틀렸으면 1번, 3번, 5번은 답이 되지 않겠습니다. 니은 나의 P지점에서는 나의 P지점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P지점이 가의 P지점보다 기온이 높을 것이다. 자, 나가 기온이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해 줬지만 따뜻한 공기, 차가운 공기이니 나 지점의 P지점이 가 지점보다 기온이 높을 것이다. 잠시만요. 나의 P지점은 여기이고요. 가 그림의 P지점은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나 지점에서 P는 따뜻한 공기가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가 그림에서의 P지점은 차가운 공기가 있겠네요. 그러면 나 지역의 기온이 더 높겠네요. 니은이 맞았습니다. 디귿 관측기간 동안 한랭전선이 P지점을 통과했다. 관측기간 동안 한랭전선이 P지점을 통과했다. 한랭전선이 통과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전선이 통과했죠? 온난전선이 통과했죠? 디귿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름철과 겨울철에 일기도를 나타내 준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옳은 것은 전체적으로 그림이 좀 잘 보이지가 않는데요. 자, 여기에 고기압이 있고요. 이쪽에 저기압, 이쪽에 저기압이 있는 그림이고요. 나 그림은 이쪽에 고기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저기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 그림은 남쪽에 고기압이 있고 북쪽에 저기압이 있는 남고 북저형이다라는 얘기죠. 언제이죠? 여름철이 되겠습니다. 나 그림은 서쪽에 고기압이 있고 동쪽에 저기압이 있는 서고 동저형이고요. 겨울철에 일기도가 되겠습니다. 자, 가는 여름, 나는 겨울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기억이 맞았으니 1번, 3번, 5번 중에 답이 있겠네요. 니은 나일 때 우리나라에는 남동계절풍이 분다. 남동계절풍이 아니라 어떤 바람이 불죠? 북서계절풍이 분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북서계절풍 틀렸네요. 디귿 나일 때 우리나라는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는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정답은 기억과 디귿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